새벽 4시. 62세 경비원 방영식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투성이가 된 택배기사를 발견했다. 여보세요. 정신 좀 차려봐요. 옷도 젖고 손도 갈라진 작은 체구의 청년. 영식은 미친 듯이 CPR을 했다. 비명도 카메라도 도움도 없는 고요한 새벽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아파트 단지를 뒤덮고 회장 직속 비서가 영식을 찾아왔다. 어젯밤 구조하신 분. 그분은 택배기사가 아니라 장서윤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장윤호 부장님입니다. 경비실이 숨막히도록 조용해졌다. 그 순간 의식을 되찾은 윤호가 영식을 보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혹시 수영 화랑에서 근무하신 적 있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영식이 40년 전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자신의 버려진 아이와 연결된 곳이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오늘도 도시락 하나예요? 편의점 알바생이 물었습니다. 방영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1,000원짜리 김밥 하나를 집었어요. 62세 은퇴 후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일하는 남자. 그게 영식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 영식은 경비실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의 새벽은 날카로웠죠. 낡은 점퍼를 여미며 영식은 경비실 의자에 앉았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입주민들이 하나둘 출근을 시작했어요. 영식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대부분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경비원은 투명인간 같았어요.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식은 이런 삶에 익숙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살아왔거든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지만 그건 40년 전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생사조차 모르는 아이였죠. 점심시간 영식은 김밥을 꺼냈어요. 1,000원짜리 김밥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워줬습니다. TV에서는 재벌가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장서윤 그룹 업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죠. 저런 세상은 나랑 상관없지. 영식은 중얼거리며 TV를 껐습니다. 화면 속 화려한 세상은 자신과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택배 차량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식은 택배 기사들을 도와 짐을 내렸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몸이 움직였습니다. 젊은 택배 기사 하나가 고맙다며 웃었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니야. 조심히 다녀. 그 청년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깨끗한 인상에 예의 바른 말투. 택배기사치고는 독특했어요. 하지만 영식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착한 청년이겠거니 했죠. 저녁 7시 영식의 근무는 끝났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에는 침대와 낡은 TV만 있었죠. 영식은 경비실에 조금 더 앉아 있기로 했어요. 밤이 깊어지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점점 폭우로 변했어요. 영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치고 있었죠. 이런 날은 외로워지는군. 영식은 혼잣말을 했어요. 외로움은 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감정이었죠. 문득 영식은 오래된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지갑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2살 때의 자신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수영아. 영식은 사진 속 여자를 바라봤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화랑 대표의 딸 박수영. 영식이 평생 사랑한 단 한 명의 여자였죠. 하지만 그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어요.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수영의 아버지는 가난한 갤러리 보조직원 따위와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고 했죠. 결국 두 사람은 강제로 떼어놓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영식은 그때 알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걸요.
수영도 결국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걸. 나 같은 놈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 영식은 쓴웃음을 지으며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4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상처였습니다. 이제는 아프지도 않았죠. 그냥 무뎌진 것뿐이었어요. 폭우가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었어요. 영식은 경비실 문을 잠그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비상계단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영식은 깜짝 놀라 그쪽을 봤습니다. 누군가 쓰러진 것 같았어요. 영식은 재빨리 우산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비상계단에는 한 청년이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낮에 봤던 택배기사였어요. 이봐. 정신 차려. 영식은 청년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바닥은 빗물로 미끄러웠고 계단 모서리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진 게 분명했죠. 영식의 손이 떨렸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영식은 재빨리 청년의 머리를 감싸며 지혈을 시도했어요.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눌렀습니다. 제발. 살자. 제발. 영식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 청년이 죽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식은 청년을 계속 흔들며 말했습니다. 죽으면 안 돼. 아직 전잖아. 살아야지.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어요. 하지만 영식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청년의 맥박이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제발. 버텨. 영식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영식은 청년을 구급차에 태우며 말했어요. 저 같이 가도 될까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이 친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일단 타세요. 가는 길에 보호자 연락처 찾아봐야죠.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영식은 청년을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죽어가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살아. 제발 살아. 영식은 계속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영식은 복도에 남았습니다. 젖은 옷 그대로 벤치에 앉아 있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아니요. 그냥 발견한 사람입니다. 환자 신원 파악됐어요. 이름은 장윤우 29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영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이상한 게 환자 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왔는데 장서윤 그룹 직원 명함이더라고요. 영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택배기사가 왜 그런 명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배송하다가 주운 거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의사가 돌아가고 영식은 벤치에 다시 앉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죠. 하지만 영식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왜냐고요?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영식은 벤치에서 잠들었다가 깼어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환자가 깼습니다. 당신을 찾던데요. 저를요? 네. 병실로 가보세요. 영식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영식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살려주셨죠? 아니야. 나는 그냥 119 불렀을 뿐이야. 아니에요. 제가 기억해요.
아저씨가 계속 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식은 당황했습니다. 청년이 의식이 있었던 건가요? 이름이 장윤호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괜찮아? 많이 아프지? 괜찮아요. 아저씨 덕분에. 윤우는 영식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영식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저씨, 혹시 이름이 방영식 아니세요? 영식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걸까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나? 영식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아저씨를 안 지 오래됐거든요. 물론 아저씨는 저를 모르시겠지만. 영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청년과 만난 적이 있나?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냐? 아니에요. 저 어릴 때 본 적 있어요. 윤우의 말에 영식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어릴 때? 그게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내가 어릴 때라면 몇 살 때? 8살쯤이었을 거예요. 엄마 따라 화랑에 간 적이 있거든요. 영식의 몸이 굳었습니다. 화랑? 그 단어가 영식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화랑이. 어디 화랑? 동인화랑이요. 서울 종로에 있던. 영식은 숨이 막혔습니다. 동인화랑. 그곳은 40년 전 영식이 일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수영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화랑이었죠. 내가 어떻게? 저 그때 창고에 숨어 있었어요. 엄마가 누군가와 얘기하는 걸 몰래 봤죠. 그 사람이 아저씨였어요. 영식의 손이 떨렸어요.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영식은 화랑 창고에서 수영과 마지막으로 만났었죠. 그때 수영은 울고 있었어요. 우리 이제 못 만나. 아버지가 절대 허락 안 하셔. 왜? 우리 사랑하잖아. 미안해. 영식 씨. 나 당신을 지킬 수 없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영은 그 후 사라졌어요. 영식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죠. 내 엄마가 누군데? 영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박수영이요. 동인화랑 회장 딸이었죠. 영식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수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40년간 쌓아온 방벽이 무너졌습니다. 수영이. 내 엄마라고? 네. 그리고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영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영이 죽었다니. 영식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죽었다고? 네. 암이었어요. 오래 앓으셨죠. 영식은 벽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수영이 죽었다. 영식이 평생 사랑했던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윤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오래된 일이라. 아저씨,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아저씨가 제 엄마를 사랑하셨나요? 영식은 윤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어. 평생. 그 사람만 사랑했지. 윤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도 아저씨를 평생 사랑하셨어요. 영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도 자신을 사랑했다고? 그럼 왜 떠났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그럼 왜? 내 엄마는 날 버렸지? 버린 게 아니에요. 버려진 거였어요. 무슨 소리야? 외할아버지가 강제로 엄마를 떼어놓으셨대요. 그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시켰죠. 영식은 충격을 받았어요. 수영이 결혼을 했다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네, 제 아버지. 장서윤 그룹 회장이요.
영식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수영이 재벌과 결혼했다니. 그럼 자신은 뭐였을까? 그냥 지나가는 사랑이었을까? 아저씨. 엄마는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아저씨를 그리워하셨죠.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 왜 찾아오지 않았어? 왜 할아버지가 막았대요? 연락도 만남도. 모든 걸 차단했죠. 엄마는 갇힌 삶을 사셨어요. 영식은 울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수영아.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윤우도 울고 있었어요. 두 남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은 슬픔으로 가득 찼죠. 눈물이 멈추자 영식이 물었어요. 너는 왜 택배 일을 하고 있었어? 재벌 아들이라며. 몰래 나온 거예요. 현장을 체험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몰래. 위험하잖아.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영식은 윤우를 자세히 봤어요. 수영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눈매가 닮았어요. 너, 내 엄마 닮았구나. 그래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영식은 손을 뻗어 윤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저 환자분 밑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요. 누가요?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 경호원 같던데. 병원 로비가 난리예요. 윤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버리셨나 봐요. 내 아버지? 네. 장서윤 그룹 회장이요. 영식은 긴장했어요. 재벌 회장을 만난다고? 영식 같은 경비원이? 나가 있을게. 아니요. 여기 계세요. 아저씨도 만나야 해요. 왜? 아버지가 아저씨에 대해 알고 계시거든요. 영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안다고? 어떻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숨을 참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고급 양복에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장서윤 그룹 회장 장태준이었죠. 장태준은 아들을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윤우야. 괜찮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장태준은 그제야 영식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이 우리 아들을 살려준 분인가요? 네.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장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재벌 회장이 경비원에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식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요.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은인이십니다. 정말 아닙니다. 윤우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이분은 그냥 은인이 아니에요. 장태준이 아들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분이 방영식 아저씨예요. 엄마가 평생 찾던 분이요. 장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영식을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방영식?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장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장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식은 혼란스러웠어요. 회장이 왜 자신을 알고 있을까요? 저를 아십니까? 알죠. 수영이가 평생 당신 얘기만 했으니까. 영식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영이 자신 얘기를 했다고? 무슨 말씀이신지. 장태주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여전히 거셌습니다. 40년 전. 저는 수영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영식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저희 집안과 동인화랑이 사업상 협력 관계였죠. 그래서 두 집안이 혼인을 추진했습니다. 수영 씨는 거부했어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영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동인화랑 회장, 그러니까 수영 씨 아버지가 강제로 밀어붙였습니다. 수영 씨를 가두다시피 했죠. 그럼 수영이는 원하지 않았어요. 평생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영식은 벽에 기대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수영이 불행했다니. 자신도 평생 불행했지만 수영도 그랬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수영 씨를 사랑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수영 씨 마음속에는 당신만 있었으니까. 장태준이 돌아서서 영식을 바라봤어요. 윤우가 태어났을 때도 수영 씨는 웃지 않았어요. 아이를 보며 울기만 했죠. 왜요? 당신 아이가 아니라서요. 영식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수영이 그렇게까지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당신은 모르셨겠지만 수영 씨는 매년 당신 생일마다 화랑에 가곤 했어요. 당신이 일하던 창고 앞에 서서 울었죠. 저는 몰랐습니다.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모든 걸 차단했으니까. 영식은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은 없었어요. 단지 신분이 달랐을 뿐이죠. 신분? 그게 사랑보다 중요합니까? 장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식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요. 나는 수영이를 평생 사랑했고 수영이도 날 사랑했다고요. 압니다.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장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재벌 회장이 경비원에게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우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영식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아직 몸이 안 좋잖아. 괜찮아요, 아저씨. 윤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엄마가 남긴 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래. 이제는 보여드려야지. 장태준이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뭡니까? 영식이 물었습니다. 장태준은 봉투를 영식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수영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겁니다.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을 봤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윤우가 수영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수영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식 씨, 당신에게 못 전한 말이 있어요. 이 아이는 우리의 아들입니다. 영식은 사진을 떨어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윤우가 다가와 말했어요. 제가 아저씨 아들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니지만 엄마가 아저씨를 생각하며 낳은 아이죠. 영식은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태준이 설명했어요. 윤우는 제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수영 씨는 아이를 낳으면서 계속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영식아, 우리 아이야라고. 영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영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영의 글씨가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영식 씨 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요. 당신 없이 사는 40년이 너무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윤우를 낳을 때도 당신을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영식 씨 아이였으면 하고. 제 남은 인생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뿐이었어요. 사랑해요. 평생 영원히 당신만 사랑했어요.
영식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오해가 무너졌어요. 수영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거였죠. 강제로 떼어놓인 거였어요. 미안해. 수영아.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윤우가 영식을 안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아저씨. 엄마는 행복하지 않으셨지만 당신을 사랑하며 사셨어요. 그게 엄마의 유일한 행복이었죠. 영식은 윤우를 꼭 안았어요. 수영의 아들. 수영이 낳은 아이. 이 아이를 안고 있으니 수영을 안는 것 같았습니다. 장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영식 씨. 제가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식이 눈물을 닦으며 돌아봤어요. 뭡니까? 윤우를 아버지처럼 돌봐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윤우는 늘 외로워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죠. 윤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장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영 씨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걸 보며 자랐으니까요. 윤우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영식은 윤우를 바라봤어요. 청년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저씨가 부담스러우실 텐데. 아니야. 영식이 윤우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가 내 곁에 있어줄게. 정말요? 응.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으니 너라도 지켜야지. 윤우는 영식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장태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실은 슬픔과 위로로 가득 찼죠. 밖에서는 폭우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진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죠. 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윤우가 장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영식도 궁금했어요. 왜 동인화랑 회장은 그렇게까지 자기 딸을 가둔 걸까요? 장태준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장인어른은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어요. 명문가 출신이셨죠. 딸이 가난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게 수치스러웠던 겁니다. 그게 수치입니까? 영식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장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대 기준으로는 그랬던 거죠. 시대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 그냥 계급 차별이었어요. 영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으셨지? 후회 안 하셨다고요? 영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하셨죠. 딸을 제대로 된 집안에 시집 보냈다고. 영식은 주먹을 쥐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사람. 정말 알아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셨죠. 장태준이 영식을 바라봤어요. 영식 씨, 사실 장인어른은 당신을 감시했었습니다. 감시요? 네. 수영 씨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당신 삶을 지켜봤죠. 혹시 수영 씨에게 접근하지 않나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영식은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감시받고 있었다니. 얼마나 오래요? 20년쯤요. 당신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다 알고 계셨죠. 미친. 장인어른은 당신이 수영 씨를 잊지 못하는 걸 보며 오히려 만족하셨어요. 저런 놈과 결혼 안 시켜서 다행이라고. 영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었어. 윤우가 영식을 진정시켰어요. 아저씨, 진정하세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하지만 너무 분하잖아. 저도 분해요. 엄마가 평생 불행했던 게 다 외할아버지 때문이니까.
병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복잡한 심경이었죠. 잠시 후 장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영식 씨,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수영 씨가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당신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영식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말렸습니다. 영식은 장태준을 노려봤어요. 왜요? 당신 삶을 다시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수영 씨를 만나면 당신이 또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건 제가 결정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장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식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수영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당신 이름을 부르셨어요. 영식아 보고 싶어하고. 영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매일. 윤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아저씨 이거 엄마가 남긴 거예요. 뭔데? 열어보세요.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저씨가 엄마한테 준 반지예요. 40년 전에. 영식은 기억했어요. 22살 때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산 싸구려 반지였습니다. 수영에게 프로포즈하며 끼워줬었죠. 이걸 갖고 있었어? 평생 끼고 계셨어요. 결혼 반지 대신. 돌아가실 때도 이 반지를 끼고 계셨죠. 영식은 반지를 손에 쥐고 울었습니다. 수영이 평생 이 반지를 끼고 있었다니. 수영아,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윤우가 영식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저씨, 엄마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아저씨를 사랑하며 사셨으니까. 하지만 함께하지 못했잖아. 사랑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도 사랑이죠. 영식은 윤우를 바라봤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 엄마 닮았구나. 따뜻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한테 사랑을 많이 주셨거든요. 비록 슬픈 사랑이었지만. 장태준이 끼어들었어요. 수영 씨는 윤우를 키우며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내 진짜 아버지는 영식 씨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내가 윤우를 구했을 때 이름을 알았던 거군요. 네. 엄마가 아저씨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40년 전 사진이었지만 얼굴은 알 수 있었어요. 영식은 놀랐어요. 수영이 자신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어떤 사진이었는데? 윤우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갤러리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이요. 영식은 사진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22살의 자신이 화랑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영이 몰래 찍었던 사진이었죠. 이걸 갖고 있었어? 엄마 방에 액자로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싫어하셨지만 엄마는 절대 치우지 않으셨죠. 장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저는 평생 그 사진과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 없었죠. 당연하죠. 진짜 사랑을 어떻게 이겨요. 영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장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윤우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엄마 산소에 가보실래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구나. 수영이한테 가야지. 퇴원하면 같이 가요. 엄마도. 아저씨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영식은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수영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병실 밖에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지만 영식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40년간 품어온 오해가 풀렸습니다. 수영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평생 사랑했던 거였죠. 영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수영아, 이제 알았어. 너도 날 사랑했다는 걸. 미안해, 오해해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안도감도 섞여 있었죠. 윤우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음 날 영식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경비일을 쉬고 온 거였어요. 윤우가 궁금했거든요. 병실에 들어서자 윤우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오셨어요? 응.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 퇴원할 수 있대요. 영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젊으니까 회복이 빠르구나. 아저씨 덕분이에요. 그때 아저씨가 안 계셨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윤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아저씨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영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내 엄마 말고는 사랑할 수 없었어. 다른 여자를 만나도 자꾸 수영이 생각이 났거든. 외로우셨겠어요. 외로웠지. 하지만 수영이를 배신할 순 없었어. 윤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도 똑같으셨어요. 아버지와 결혼했지만 마음은 늘 아저씨한테 있었죠. 미안하구나. 내 엄마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엄마는 불행하지 않으셨어요. 슬펐지만 사랑이 있었으니까. 영식은 윤우를 다시 봤어요. 이 청년은 정말 어른스러웠습니다. 너 몇 살이라고 했지? 29이요. 나이에 비해 너무 철들었구나.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요. 철들 수밖에 없었어요. 영식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다니. 수영이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지? 5년 전이요. 제가 24살 때. 그때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윤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식은 윤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내가 있어. 혼자가 아니야. 고마워요, 아저씨.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태준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비서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영식 씨 오셨군요. 네. 영식은 어색하게 일어섰어요. 재벌 회장 앞에서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도 그냥 윤우 아버지일 뿐입니다. 장태준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비서들이 나가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영식 씨, 어제 못다 한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제대로. 장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영식이 황급히 장태준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장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식 씨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수영 씨와 영식 씨의 사랑을 파괴했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아니요. 저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수영 씨를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장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돈과 권력을 선택했어요. 사랑보다 그게 중요했죠.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영식 씨, 수영 씨는 평생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만 사랑했어요. 저는 유령과 같이 살았죠. 영식은 장태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군요. 힘들었죠. 하지만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장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영식 씨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윤우를 제대로 된 아버지로 키워주세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윤우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윤우야, 너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 내가 너를 사랑했지만 수영 씨가 너를 바라보는 눈빛을 알았거든. 너는 영식 씨의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눈빛이었지. 윤우는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장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영식 씨,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돈뿐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죠. 제발 윤우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영식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되라니. 자신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 노릇을 할 자신이 없어요. 평생 혼자 살았는데. 아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어제 윤우를 살렸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영식은 윤우를 봤어요. 청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윤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아저씨가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편안했어요. 마치 엄마를 만난 것처럼. 영식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그럼 내가 내 곁에 있어줄게.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제 진짜 아버지. 윤우가 영식을 꼭 안았습니다. 영식도 윤우를 안았어요. 장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은 영원히 윤우의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감사합니다, 영식 씨. 정말 감사합니다. 영식은 장태준을 일으켰어요. 일어나세요. 당신도 윤우의 아버지예요. 함께 키우면 되잖아요. 장태준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아버지라고요? 당신이 키웠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세 남자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가족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풀려가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계신 곳이에요. 윤우가 조용한 묘지를 안내했습니다. 영식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따라갔어요. 40년 만에 수영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하얀 비석이 보였어요. 박수영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식은 그 앞에서 멈췄어요. 수영아. 영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우와 장태준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영식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늦게 왔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 평생 너를 원망했어. 날 버렸다고. 하지만 내가 더 힘들었구나. 미안해. 영식은 땅을 짚고 울었어요. 40년간 쌓인 그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고 싶었어. 매일 밤 꿈에서 너를 봤어. 왜 떠났냐고 물었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윤우가 다가와 영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도 아저씨 보고 싶어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영식은 윤우를 봤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 영식아, 사랑해. 다음 생에는 꼭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영식은 다시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사랑해. 평생 너만 사랑했어. 영식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수영이 평생 끼고 있던 그 반지였어요. 수영아, 이거 돌려받았어. 내가 평생 끼고 있었다며. 고마워. 날 잊지 않아줘서. 반지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햇살이 반지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나도 너를 평생 잊지 않을게. 죽어서도 너를 찾을 거야. 장태준이 다가와 영식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영 씨, 저도 미안합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두 남자는 나란히 앉아 수영을 그리워했어요. 한 사람은 평생 사랑한 남자, 다른 한 사람은 평생 함께한 남자였습니다. 윤우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를 찾았어요. 엄마가 사랑했던 그분을. 이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마치 수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영식은 일어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영아, 행복해라. 이제는 아프지 마. 윤우가 영식의 손을 잡았어요. 아저씨 이제 내려가요. 엄마도. 아저씨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산을 내려오며 영식은 윤우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죠. 아버지 일 도와드려야 하니까. 택배 일은? 그건 체험이었어요. 직원들 삶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훌륭한 생각이야. 윤우가 영식을 봤어요. 아저씨는 계속 경비 일 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내 일이니까. 하지만 힘들잖아요. 괜찮아. 익숙해. 장태준이 끼어들었어요. 영식 씨, 제가 더 좋은 일자리를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이 좋아요.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장태준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영식의 자존심을 이해했으니까요. 차에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영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영아, 잘 가. 영식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보낼 때가 됐습니다. 아저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일주일 후 윤우가 영식의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퇴원 후 처음 보는 거였어요. 너 몸은 괜찮니? 네, 완전히 나았어요. 윤우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영식은 안도했어요. 저녁? 같이? 네. 제가 아저씨 집 찾아뵙고 싶어요. 영식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집은 너무 초라했거든요. 내 집은 볼 게 없어. 그냥 작은 원룸이야. 괜찮아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집이 아니라 아저씨니까. 영식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간단히 먹자. 내가 라면 끓여줄게. 좋아요. 저녁 6시 두 사람은 영식의 원룸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낡은 옷장, 작은 TV가 전부였죠. 윤우는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여기서 40년을 사셨어요? 아니, 여기는 10년 됐어. 전에는 다른 데 살았지.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하지만 익숙해졌어. 영식은 라면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윤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구부정한 어깨가 평생의 고독을 말해주는 것 같았죠. 아저씨, 응? 저랑 같이 사실래요? 영식은 놀라 돌아봤어요. 뭐라고? 같이 살아요. 제 집은 넓거든요. 아저씨 방 하나 드릴 수 있어요. 안 돼. 그건. 왜요? 나는 내 집에 얹혀 살 수 없어. 얹혀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사는 거죠. 영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족.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윤우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라면이 끓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먹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아저씨. 라면인데 뭐. 아니에요. 아저씨가 끓여주셔서 맛있어요. 영식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 후 윤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아저씨 이거. 뭔데? 아버지가 드리라고 하셨어요. 영식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통장과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아저씨 명의로 만든 계좌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영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우는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건 제가 보관할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필요 없을 거야.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요. 영식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어요. 윤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고맙구나. 그런데 나는 정말 괜찮아. 알아요. 아저씨는 엄마 닮으셨어요. 수영이를? 네. 엄마도 돈에 관심 없으셨거든요.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영식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영이. 그랬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우는 돌아가야 했어요. 아저씨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조심히 가. 아저씨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는 거. 영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우가 떠난 후 영식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가족. 나한테도 가족이 생긴 건가? 영식은 작게 웃었습니다. 62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아저씨 또 혼자 드세요? 한 달 후 윤우는 거의 매일 영식을 찾아왔습니다. 경비실에 도시락을 들고 오곤 했죠. 너 회사는 안 가니? 점심시간이에요. 아저씨랑 먹고 가려고요. 영식은 윤우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됐어요. 너 나 때문에 일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일 다 하고 와요. 두 사람은 경비실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영식의 1,000원짜리 김밥과 윤우가 싸온 샌드위치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요리는 잘 못하거든요. 영식은 윤우를 바라봤어요. 이 청년은 재벌 아들이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너 엄마가 잘 키웠구나. 엄마 덕분이죠.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수영이. 그랬겠지. 식사 후 윤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 생각해 보셨어요? 같이 사는 거. 영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윤우야. 네? 나는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하지만 나는 늙었고 가진 것도 없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저씨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영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다. 정말. 그럼 같이 사실래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예요? 나도 생활비를 낼 거야. 얹혀 살지 않을 거란 말이야. 윤우는 웃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집세 받을게요. 한 달에 10,000원. 10,000원? 그게 말이 되니? 제 집이니까 제가 정하는 거예요. 영식은 결국 웃고 말았습니다. 너 정말 빨리 이사 오세요. 아저씨 방 이미 준비해뒀어요. 벌써? 네. 한 달 전부터요. 영식은 감동했어요. 윤우가 얼마나 자신을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죠. 고맙다 윤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호칭에 영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62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버지. 라고 불러도 돼? 당연하죠. 아저씨는 제 아버지예요. 영식은 윤우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이 늙은이를 받아줘서. 늙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일주일 후 영식은 경비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새로운 분이 내일부터 오신대요.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영식은 10년간 일한 경비실을 둘러봤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었죠. 수고 많으셨어요, 박 선생님. 아니에요. 저야말로. 영식은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낡은 도시락통과 몇 가지 개인 물건뿐이었죠. 저녁 6시 영식의 마지막 근무가 끝났어요. 경비실 문을 잠그며 영식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고마웠어. 밖에는 윤우가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다 끝나셨어요? 응, 끝났어. 그럼 이제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영식은 차에 탔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차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영식은 긴장했어요. 여기, 내가 사는 곳이야. 네, 30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영식은 계속 침을 삼켰어요.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영식의 원룸 열개는 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 방은 이쪽이에요. 윤우가 안내한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새 침대와 옷장, 책상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방이야? 네,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은데. 영식은 눈물을 참았어요. 평생 작은 방에서 살다가 이런 곳에 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세요? 아니야.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윤우는 알고 있었어요. 영식이 감동해서 우는 거라는 걸. 천천히 짐 푸세요.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아버지는 쉬세요. 영식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침대였어요. 원룸의 딱딱한 침대와는 차원이 달랐죠. 수영아, 나 이제 괜찮아. 외롭지 않아. 영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윤우가 주문한 음식으로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 음식이었지만 영식은 어색했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요. 가끔은 이렇게 먹어야죠. 하지만 아버지 제발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 일상이에요. 영식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어요. 맛있었지만 1,000원짜리 김밥이 더 익숙했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영식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여기가 이제 아버지 집이에요. 고맙다 윤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가 와주셔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식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정말 꿈 같아. 영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새벽 5시 영식은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40년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익숙했거든요. 거실로 나오니 윤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너 왜 앉아니? 아버지 기다렸어요. 날? 네.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실 것 같아서요. 영식은 감동했어요. 윤우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같이 커피 마실래요? 그래. 두 사람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아버지. 응? 행복하세요? 영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행복해. 62년 만에 처음으로. 다행이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겠지. 영식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영아. 보고 있니? 나. 이제 괜찮아. 내 아들이. 우리 아들이 날 지켜주고 있어. 윤우가 영식의 어깨에 기댔어요. 아버지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응. 외롭지 않아. 저도요. 이제 진짜 아버지가 생겼으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해가 떠오르는 걸 지켜봤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버지 약속해요. 뭘? 평생 함께 하자고요. 그래. 평생. 영식은 윤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아침이었어요. 영식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 있었죠.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고맙다 윤우야. 이 늙은이한테 새로운 삶을 줘서. 늙으신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 영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6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멀리서 장태준의 차가 도착하는 게 보였어요. 그도 함께 아침을 먹기로 했었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셨어요. 우리 아버지? 네. 두 분 다 제 아버지예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윤우에게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었죠. 한 사람은 키워준 아버지,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의 아버지. 장태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윤우가 아침 같이 먹자고 해서요. 세 남자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였어요. 영식 씨 적응은 되세요? 네, 조금씩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 평범한 가족의 대화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장태준이 떠날 때 윤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에 엄마 산소 가요. 같이 가실래요? 장태준이 영식을 봤습니다.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 수영이한테 인사해야지. 세 남자는 다음 주 일요일을 기약했습니다. 장태준이 떠나고 영식과 윤우만 남았어요. 아버지,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계획이 없는데. 그럼 같이 산책할래요? 좋지.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아침 해가 따사롭게 비쳤어요. 아버지. 응? 사랑해요. 영식은 윤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윤우는 영식을 꼭 안았습니다. 영식도 윤우를 안았어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완벽한 아침이었어요. 영식은 생각했습니다. 수영아, 고마워. 이렇게 좋은 아들을 남겨줘서. 나 이제 행복하게 살게. 너도 거기서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62세 경비원과 29세 재벌 아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